광고 없고 보장 없는 극사실주의 비비크림 리뷰 시작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댓글로 엄청 많이 요청을 주셨던 품목이 바로 비비크림! 아니 2025년에 비비크림 붐이 다시 돌아올 줄이야. 오늘의 제품 리뷰 기준 홍조 커버 얼마나 해주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쓰던 비비크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크닝이었습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회색 돌고 못생겨지는. 그래서 다크닝 부분 꼼꼼하게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 외에도 건성 피부인 저한테 당김이나 너무 번들거림 없이 잘 유지될지 이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비비크림 6가지 리뷰합니다. 올영템으로 유명한 비비, 그리고 피부과나 에스테틱템으로 유명한 비비크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물론 피부과에 있는데 올영에도 있다, 겹치기도 하지만요. 원래 비비크림은 뭐 시술 같은 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로 커버도 하면서 뭐 재생도 하세요,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얘네 근본이 피부과나 에스테틱이냐 아니면 화장품 목적으로 나온 애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K뷰티 근본 비비크림 미샤 나옵니다. 미샤의 M 초보양 비비크림. 물론 K뷰티의 근본 오브 근본 비비크림은 미샤의 빨간 비비, 그리고 카디비가 보라색 비비를 그렇게 영업을 해주대. 그런데 미샤 비비는 야, 초보양이 짱이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초보양 라인이 그 한방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보양 디자인이 원래는 요랬습니다. 엄마 화장품 비주얼, 거기에서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 남기면서도 조금 더 요즘 느낌으로 패키지가 리뉴얼 됐다고 합니다. 저는 22호 화사한 베이지로 골라봤습니다.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을 넣었다고 하는데 과연 저희 홍조도 진정시켜줄 수 있을지 한번 짜봅시다. 오, 토출이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퇴퇴 뱉어? 꽤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좀 덜 퇴퇴 뱉네요, 어깨발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댓글로 비비크림은 손으로 발라달라고. 저는 손으로 파데나 베이스 제품 바르는 거 너무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닦아내더라도 그 서걱서걱한 느낌 자체가 좀 싫거든요. 근데 비비는 손으로 바르라고? 알았어. 자, 6가지 발라야 되니까 얼굴 반반 바르겠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옛날 그냥 빨간 비비처럼 회색지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발라봤을 때 발색은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 파출러. 저도 손으로 뭐 베이스를 발라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일단 도포는 손 파출러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넓은 손으로 두드려 바르십시오. 문질러 바르면은 뜹니다. 각질이 일어나고요. 앞으로 날씨는 더 건조해질 일만 남았으니까 각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땐 착착 두드려가면서 넓은 손으로 발라야 그나마 각질이 덜 뜹니다. 넓은 손으로. 커버력은 진짜 좋다. 오, 뭐야? 결 표현 좋은데? 적절히 광 돌고. 뭐 저는 매트파이긴 하지만 광주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매끈매끈 영양져 보이는 그런 광도 싹 돌고, 정말 비비크림의 정석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이 있고요. 바르자마자 광도 이렇게 찰찰찰 돌면서 홍조도 이렇게 커버를 해줘. 다만 21호 저한테 상당히 많이 회색 돈다. 요즘 또 유행하는 파데 컬러가 뭐 상아빛 뭐 이러면서 되게 레몬 옐로우 느낌의 밝은 파데가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꽤 회색 돈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만 막 동동 뜨는 느낌도 없고요. 회색기가 돌긴 도는데 친구랑 만났을 때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잿빛이야? 이렇게 들을 만큼은 아니다. 모공 같은 데도 한번 볼까요? 넓은 손으로 그냥 처덕처덕 발랐을 때 모공 끼임, 모공 부각도 별로 없고요. 되게 균일하게 잘 도포가 됐습니다. 이제 지속력이 문제일 것 같네요. 비비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 어떤 연유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연식이 나랑 비슷하거나 더 윗길 가신 언니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 MZ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피부과에서 아니면 에스테틱에서 막 필링, 뭐 레이저 이런 걸 조져! 그럼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피부과나 에스테틱 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피부가 자극받은 상태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바르지 마시고요. 비비크림 요만한 거 10만 원짜리 요렇게 줘. 잘 때도 다른 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요거를 바르고 자세요. 요게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유수분 공급하면서 영양 공급하면서 재생 효과도 있으면서 지금 빨개진 거 커버도 해주는 거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요것만 바르세요. 요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비크림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막 매트한 표현을 위한 베이스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처럼 커버력은 있으나 이 커버력은 주로 붉은기 커버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스킨케어를 대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감 이런 쪽으로 노선을 잡았고, 자차도 넣어야 합니다. 미샤 초보양 같은 경우에는 SPF 30에 PA 2뿔이네요.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SPF 30에 PA 2뿔만으로도 일상생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자차들은 기본 50에 뭐 포뿔 막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거기에 비하면 자차 수치가 조금 야간 느낌도 든다. 자, 두 번째로 리뷰할 제품, 에뛰드 올데이 맑은 비비크림. 이것도 또 K베드 근본템 중에 하나다. 진짜 나의 추억의 템이다. 고딩 때, 대학생 때 정말 열심히 바르고 다녔었다. 미샤데이, 에뛰드데이 이런 거 할 때 통신사 할인해가지고 애들이랑 명동 몰려가가지고 샀던 비비크림인데요. 그 유명한 진주알 비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올데이 맑은 비비크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유효 성분으로는 녹차 유산균 PDRN, 녹차 유산균 PDRN이 아모레퍼시픽이 밀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막 오설록, 막 제주도 차밭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녹차에서 PDRN을 추출하는 방법을 아모레퍼시픽이 뭐 개발을 했대. 그걸 제가 용인 가가지고 견학을 했거든요. 또 PDRN이 피부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아니겠어요? 과연 자차는 SPF 36에 PA가 3뿔입니다. 아까 미샤 초보양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요즘 자차들이 기본 50에 퍼뿔 달고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드는데, 짜봤더니 색상은 아까 초보양에 비해서 요즘 느낌으로 뽑힌 것 같아요. 살짝 얘는 약간 오렌지 돌게도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두운 방에서 화면 밝기 최고 낮게 뭐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 뭐 제대로 발색 못 잡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직 미샤 초보양밖에 없잖아요. 초보양에 비하면은 꽤 요즘 파데 느낌이 납니다. 얘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을 때는 뭐야 뭐 이렇게 오렌지색이야 했지만은 도포해보니까 그냥 요즘 파데인데 뭐 적절한 22호 파데인 것 같습니다. 두드려 바르면 아무래도 미샤 초보양보다는 영양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일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에뛰드의 타겟 연령대 자체가 10대, 20대 이렇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네요. 꽤나 매트하게 매몰이 되는 듯? 뭐야? 평범한 파데 바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심지어 얘는 지금 픽싱도 되고 있어요. 굳고 있어, 내 얼굴 위에서. 그래서 빨리 발라야 해.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올려주겠습니다. 손파출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펴바를 때 요렇게 되잖아요. 약간 얘가 골고루 도포가 안 돼. 그래서 약간 얼룩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커버력은 2번 레이어링해서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미샤 초보양보다는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비비크림 선에서 중정도의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적절히 톤만 정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뭐 요것도 니즈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미샤 초보양과 에뛰드 맑은 비비 비교해봤을 때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색깔, 에뛰드가 2호 아이보리인데도 이렇게 훨씬 더 밝아 보이고요. 미샤는 21호인데 이렇게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커버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코 밑에 붉은기 커버. 아주 위세한 차이지만은 에뛰드 쪽이 조금 더 붉은기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샤 초보양은 광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결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양감 좀 더 느껴지고요. 건성 피부인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모공이 많이 도드라지는 피부잖아요. 모공도 손으로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커버를 해줍니다. 에뛰드 쪽은 이렇게 봤을 때 광감이 미샤 초보양보다는 좀 덜하긴 하죠. 살짝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광이 돌진 않고, 건성 피부인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땡길 것 같다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얼룩짐이 있습니다. 이게 얼룩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커버력이 좀 연하다 보니까 붉은기나 잡티가 조금 더 눈에 띄어서 얼룩져 보이는지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하긴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스킬로 손으로 발랐을 때 얼룩덜룩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균일하게 바를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펀지를 사용하면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는 좀 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품 다 피부 진정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비비크림의 스킨케어나 뭐 마스크팩 이런 거에서 기대하는 그 정도의 진정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장기간 쓰면은 피부에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만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베이스 제품을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이거를 3번 반복을 하는데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스킨케어 동일하게 진행할 겁니다. 뭘로? 새로 나올 미차이의 시카마일드 로션으로 미차이의 데뷔 멤버이자 미차이의 근본이자 미차이의 베스트셀러인 시카살브 크림 다들 아시지요? 악건성인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데요. 요거의 텍스처가 되게 꾸덕한 제형이잖아요. 언니 시카살브 크림 좀 더 가볍게 발림 좋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짝꿍템으로 EGF 부스터 세럼 섞어 쓰세요 라고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미차이 시카살브 크림의 보습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발림은 훨씬 더 좋게 개선한 미차이 시카마일드 로션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바라셨던 펌프식이라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편리하겠죠? 얼굴이랑 바디에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위에다가 메이크업 한번 해보셔. 그냥 한번 해보기만 하셔. 2026년 1월달 즈음에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관부 만기부. 다음 제품으로 여러분이 댓글 요청 많이 주셨던 제품이 하밍 맑은 쌀뜨물 비비로션입니다. 전 이 하밍에서 나오는 파우더 블러셔 너무 잘 썼거든요. 하밍이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이번에 비비로션을 만드셨다. 이 제품의 영문명에는 글로우 비비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촉촉한 타입 혹은 광나는 타입이 아닐까 싶은데 30ml SPF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하, 자차 따로? 색상이 두 가지 호수가 있었어요. 17호 백미, 22호 현미. 17호는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22호 현미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명도 쌀뜨물 비라 가지고 그 백미, 현미 이렇게 나왔나 봅니다. 자, 보시죠. 오! 물거. 흐른다. 세럼 파데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분으로는 병풀 추출물, 시카가 들어갔다. 그러면 또 시카마일드 로션이라. 근데 2호 현미 짜봤을 때 되게 주황지입니다. 모니터에서 보면 또 핑크 같아 보이는데 붉은 주황기인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묽은 비비도 역시나 손파출러 갑니다. 물. 이래서 쌀뜨물. 시세이도에서 나오는 그런 세럼 파데 있거든요. 그런 거 바르는 느낌이고요. 그야말로 이 쌀뜨물. 일단 도포만 했을 때 저의 걱정. 첫 번째, 모공 부각, 모공 끼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얘는 커버력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세 번째, 지속력 기대해도 좋을까? 이거 약간 옛날 옛적에 RMK 파데 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발라보시죠. 포렌조 파데 써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RMK 파데 써보신 적 있나요? 그거 잘 만든 분들이 쓰시면은 좋아할 만한 비비일 것 같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짰을 때 겁나 주황지고 겁나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펴바르면은 이게 또 무슨 조화인지 색상이 살짝 밝아지면서 밀착이 되게 잘 되면서 얼굴에 광 잘잘잘 돌고 커버력은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파데거든요. RMK 파데, 포렌조 파데의 K뷰티 버전인 것 같다. 엄청 주황진 외색과 발랐을 때 뽀샤시해지는 느낌. 아하, 모공,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부각 있다. 아주 옅은 커버력은 광감으로 안 보이게 시선을 분산시킨다 라는 작전. 광감 자체는 아까 초보양보다 훨씬 더 도는데 맑은 느낌, 반사판 치는 그런 느낌 만들어낸다. 광감은 진짜 짱이다. 내 피부처럼 얇게 밀착되는 제품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비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밍 비비가 되게 신세계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저처럼 RMK나 포렌조 파데 이런 파데류를 경험한 적 없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신세계처럼도 느껴질 것 같아요. 좀 연식 있는 언니들은 옛날에 그 더블 헤어랑 섞어 쓰는 템으로 유명했던 브루주아 파데랑 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광감만큼은 2025년 버전이다. 되게 세련된 광감. 이거 나 그 저스트 메이크업 나갔을 때 1회전에서 파리금손님의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모델 피부 컨디션을 스킨케어로 쫙 끝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아주 얇게 올라가는 그 파리금손님의 오뜨꾸띠르 베이스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매트주의자이지만 이거는 예쁘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17호까지 갔다?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허옇게 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21호만으로도 전 충분할 것 같다. 그 다음 피부과템, 에스테틱템, 커뮤니티 댓글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템이기도 합니다.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밤 인텐시브. SPF 지수가 역시 써있지 않습니다. 색상은 23호 시그니처 베이지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다른 호수 품절, 오프라인 싹 다 품절, 인기가 많나 봐요. 주목할 만한 성분으로는 뭐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보습이랑 진정 이런 성분들이죠. 오! 제한만 23호라 그래도 뭐 이런 고구마색이요? 리샤 초보양의 뭐 회색지다 이런 걸 넘어서 고구마색인데쇼? 지금 나와 하밍의 이 맑은 광감에 감동한 상태라고. 손 파출러 갑니다. 초보양 느낌스. 커버력 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스. 손 파출러로 해도 되게 도포 잘 되고요. 커버력이 이미 좀 느껴지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좀 양을 적게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비비입니다. 발랐을 때 느낌이 초보양이랑 가장 비슷하네요. 영양감 살짝 있고 지금까지 나온 커버력 중에 한 둘째 가는 것 같습니다. 초보양 다음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만 색깔이 너무 회색지다. 이 외색 그대로 발색이 됐네. 이미 다크닝 맞았는데? 이미 지금 오후 8시 집에 가는 전철 아닌데? 저는 23호로 이렇게 고구마색으로 뽑아낸 그런 베이스 제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보다 한 호수 밝혀서 샀다 그러면은 어떤 색으로 나왔을지 가늠이 안 잡혀요. 나는 듣던 보도 못한 처음 보던 23호예요. 다만 커버력은 괜찮다. 하밍이랑 셀퓨전시. 자, 코밑 붉은기 보시죠? 진짜 이 셀퓨전씨는 하밍이랑 잘못 붙었네. 워낙 캐릭터가 다른 애들이긴 하지만은 이상하게 셀퓨전씨 바른 쪽에 얼굴이 커 보이죠. 얘가 분명히 커버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커버력도 셀퓨전씨가 더 좋은데 이상하게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거는 하밍 쪽인 것 같습니다. 이 광감으로 어떻게든 다 조진다. 특히나 저 같은 매트주의자가 이 광나는 피부 표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반사광으로 인해서 얼굴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참 요상하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놨대, 이 광감을. 이 셀퓨전씨가 만들어주는 광감이 제가 광채 피부를 안 좋아하는 이유, 얼굴 커 보이는 광감이라면 얘는 요상해. 왜 입체감만 살아? 왜 얼굴이 더 쪼매 보여? 역시 스킨케어 미차이 시카마이드 로션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제품 에르보리앙 갑니다. SPF 20 들어있습니다. 비비크림에 SPF 안 넣는 게 요즘 트렌드요? 왜 이렇게 다들 안 넣지? 에르보리앙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런칭했을 때 뭐요? 싶었었거든요. 프랑스 뷰티와 K-뷰티를 뭔가 합친 그런 브랜드. 이 에르보리앙이 한국에서 잘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세포라라든지 이런 데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리뷰들을 보면은 에르보리앙은 좀 세미매트한 제형이다. 그래서 이 비비를 많이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은 뭐 피부 진정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다리. 색상은 아이보리로 골랐고요. 되게 하얗습니다. 외색 자체가 핑크도입니다. 에르보리앙도 한창 비비크림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을 때 처음 선보인 브랜드라서 그런지 에르보리앙 비비크림 자체가 브랜드의 메인 상품이기도 하죠. 뭐야? 되게 하얗네? 하얀색인데? 나 지금 약간 내 추억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 이거 어디서 느껴봤던 느낌인데? 생각났다. 아벤느 온천에 가서 인간 피부를 위한 메이크업 수업을 받았을 때 그때 수업 재료로 던져줬던 우리나라엔 출시 안 된 아벤느 파데 뭐 이런 게 약간 이런 질감이었다. 좀 뻑뻑합니다. 덜자 덜자 이렇게 닦아. 감히 제가 이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브랜드에다가 이 비비크림 처음 사용해보고 그냥 찍 한번 맛보고 입을 나불거린다는 게 참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요거 쓸 바에 그냥 자차되는 톤업 자차되는 톤업이면 50에 폭불할 텐데. 전 이게 세미매트라기보다는 뻑뻑함을 세미매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As you can see, like this. 자, 다음
와, 이 제품 찐 피부과템으로 유명하다고 여러분이 알려주신 셀바이셀 인텐시브 세럼 BB인데요. 가격이 오늘 나오는 제품 중에 가장 고가입니다. 55,000원! 이렇게 세럼 타입으로 스포이드 달려있는 비비크림인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아데노신, 노선이 약간 다르죠? 아데노신 약간 피부 탄력 재생 이런 쪽인데 오늘 나온 다른 비비 제품들은 다 뭐 시카나, 판테놀, 진정, 보습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요거는 인텐시브, 뭐 약간 탄력 이런 게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죠. 자, 스포이드를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쭈루룩 흐른다는 얘기겠죠? 어우, 이거 무슨 색이요? 모니터를 보면은 좀 핑키시한 파데처럼 보이는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연어구이색이다. 생연어 말고 그 연어구이색이다. 되게 핑크 오렌지입니다. 채도도 꽤 높아요. 톤 파출력합니다. 묽은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되게 빽빽하잖아요. 커버력도 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스? 발림 너무 좋다. 얇다. 근데 바르니까 되게 하얗다. 커버력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이게 물 타입의 한계가 있긴 하다. 물론 그냥 톤업 크림 정도인 에르보리앙에 비하면 커버력이 훨씬 더 좋긴 하나 나는 아직 목마르다. 커버력이 아직 목마르다. 코밑 붉은기 커버력 보시면 확연합니다. 셀바이셀이 커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얘는 따로 호수는 없지만 꽤나 하얗다. 요 에르보리앙은 그냥 하얀색으로 올라간다면 얘는 약간 좀 회색 돌긴 한다. 에르보리앙은 그냥 톤업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비비크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비비크림이 약간 이런 도톰한 크림 바르는 느낌. 그 정석이 바로 초보양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이 도톰하게 올라간 느낌 자체가 나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셀바이셀 비비 같은 느낌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얇게 밀착이 돼요. 이게 세럼 비비라서 수분량 그리고 유분량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편하네요. 건성 피부인 제가 발랐을 때. 극사실주의 리뷰는 악건성인 제 맘대로 랭킹 매기는 겁니다. 에르보리앙은 저한테 지금도 좀 땡길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속력도 같이 보고 오시죠. 이제 매일매일 반반씩 발라보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리뷰할 때는 이제 브랜드만 보고서는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타입별로 지속력을 봐야 잘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채도는 커버력 좀 낮은 애들 하밍이랑 셀바이셀, 정석적인 비비크림으로 미샤 초보양이랑 셀퓨전시, 뽀송한 비비크림으로 에르보리앙 에뛰드 이렇게 두 개씩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은 얘네를 써보겠습니다. 비비 두 종 발라보겠습니다. 자, 하밍 갑니다. 저는 진짜 손으로 바르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좀 도구를 사용해보겠다. 스펀지와 스파츌라. 스파츌라로 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다 안 보이죠? 여튼 올렸어. 스펀지를 두드리면 없어. 나띵. 없어요. 하밍은 그야말로 손으로 발라야 되는 비비네요. 손으로 바르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야 피부 위에 제형이 올라가면서 뭐라도 발랐나 하는 느낌이 됨. 애매한 게 뭐냐면은 하밍의 이전 베스트셀러가 요 파우더 블러셔 아니겠습니까? 저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특히 2번.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예 파우더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겁나 뽀송해지는 블러리한 느낌이 많이 나는 블러셔인데 이 파데랑 이 파우더랑 안 맞는 거야. 비비에서 광을 쫙 올려놨는데 그걸 이 파우더가 다 뭉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 그런 점이 참 애매하다. 계속해서 덧바르고 있죠. 커버력 좀 올려보려고. 그래서 이 비비는 기존 자사 제품과의 앙상블을 선보여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제형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바른 사람 됐죠? 셀 바이 셀 스파츌러와 스펀지 한 번은 그래도 트라이 해보자. 된다. 뭔가 남는 게 있다. 하밍 2번 깐 것 정도 발라줬다. 물론 스펀지를 쓰면은 광이 죽긴 하지만은 저는 차라리 손에 안 묻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늙어 보이는 듯이요? 셀바이셀인데요. 모공김 상당히 있다.
이마도 자글자글합니다. 하밍 진짜 저 여러 번 발랐습니다. 레이어링 열심히 했습니다. 광은 좋고 한데 커버력이 참 넘나 없다. 요게 지금 여드름 자국이거든요. 너무 없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쪽이 하밍, 이쪽이 셀바이셀입니다. 지속력 보시죠. 일단 안경 자국 잘 안 보이죠? 이쪽도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원래부터 커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광도는 베이스 제품들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코끝 다 뺏겨졌죠? 턱 있는데도 광은 돌지만 다 뺏겨졌고요. 그리고 근데 긁힌 자국인지 털인지 이거 뭐야 이거. 아, 먼지가 붙어있네. 이쪽 셀바이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아침부터 모공 끼임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모공 끼임이. 그래서 코 있는 데는 엉망진창이다. 번질. 피부 결 자체도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번질. 근데 먼지도 다 묻어있고. 하밍은 그냥 날라갔어. 하밍은 그냥 없어요. nothing. 그냥 기름만 돈다. 코 옆에 이런 데도 보면은 뭐 끼고 말고보다 그냥 없어요. nothing. 그리고 제가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 여기에만 살짝 파우더하고 얼굴 외곽 라인으로 머리카락이 들러붙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파우더 쉐딩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쉐딩이 떡지더이다. 하밍 비비는요, 이 위에다가 그냥 블러셔를 하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석적인 비비크림 미샤랑 셀퓨전시 발라보겠습니다. 도구 사용해서 바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스펀지로 바르겠습니다. 좋다. 역시 스파츌라랑 스펀지를 바르니까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정말 그냥 평범한 파운데이션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셀퓨전시. 밑에 거가 셀퓨전시거든요. 진짜 회색기 오진다. 조금 더 미샤보다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이쪽이 미샤, 이쪽이 셀퓨전C인데요. 셀퓨전C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커버력이 있게 느껴지나 그만큼 이 회색기는 상당히 많이 느껴진다. 물론 직장 동료들은 나의 얼굴에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서 네가 오늘 비비크림을 발랐는지 파데를 발랐는지 전혀 관심 없겠지만은 나 혼자만 느껴지는 그 회색기가 상당히 느껴진다. 미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얇게 밀착이 되면서 그만큼 커버력이 셀퓨전C보다는 약간 덜하다.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집에 돌아왔고요. 이쪽이 미샤 비비였고 이쪽이 셀퓨전시. 근데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게 진짜 하루 종일 기름을 파우더로 눌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리치하게 스킨케어 한 게 없었는데 그냥 비비크림 자체가 영양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건성인 분들한테는 이게 당김은 없으니까 땡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당김은 없으면서 기름은 덜 올라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을 원하거든요. 자, 지속력 보실게요. 코 있는 데가 날라가가지고 코 끼임만 좀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뺏겨짐 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코 끼임 보입니다. 셀퓨전시도 조금씩 뺏겨졌네요. 셀퓨전시랑 미샤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무래도 비비크림이 파데처럼 이렇게 피부 위에서 필름막을 형성하는 식으로 픽싱이 되지는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뺏겨지고 날아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비크림, 뽀송이 비비크림 2종 발라보겠습니다. 이쪽에 에뛰드, 이쪽에 에르보리앙 바를게요. 에르보리앙 진짜 하얗다. 에르보리앙은 커버력이라기보다는 그냥 톤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톤업도 되게 발색 진한 톤업. 이거를 커버력이라고 하기에는 억울한 비비크림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 에뛰드. 에르보리앙보다는 훨씬 더 얇게 발린 느낌입니다. 발림이 좀 더 괜찮아요. 색상도 아무래도 제일 하얀 에르보리앙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돼 보이네요.
에뛰드도 물론 되게 밝은 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선녀처럼 보이는 에르보리앙 바른 쪽 코끼임이 지금 갓 바른 비비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르고 나서 서너 시간 지난 1세대 쿠션. 어떻게 이렇게 코끼임이 심하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뛰드가 선녀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의 비비크림 이쪽이 에르보리앙, 이쪽이 에뛰드인데요. 오, 야,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에르보리앙은 원래 커버력이 없기도 했지만 지저분하게 무너짐. 어우, 모공이 거의 화이트헤드처럼 이렇게 보이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당기는데 그런데 얼굴에 번질거림은 있어. 그런 모순감. 에뛰드는 코 주변이 조금 더 낫다. 끼임이. 하지만 예쁘게 망가지진 않은 것 같다. 기름도 도는 것처럼 보이고 커버력도 이미 다 날아가가지고 없어졌네요. 그리고 특이사항 또 한 가지. 에르보리앙. 제가 간지러워서 긁었나봐요. 뭔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데가 좀 간지러워. 그래서 이마를 긁었더니 이렇게 싹 긁혀 나왔다. 자, 이렇게 6가지 비비크림 모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비비크림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보다는 우리가 흔히 밀착된다고 얘기를 하죠. 고정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지속력은 이들한텐 참 어려운 얘기였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해본 6가지 비비크림 중에 회사원 랭킹 발표해보겠습니다. 반박시 4마리 맞음 6위 고민된다. 에르보리앙 지속력 별로고 첫발 했을 때부터 모공에 끼어서 못생겨 있고 건성인 나한테 얼굴 당기고 이게 색깔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너무 하얗다. 그런데 자차 지수도 뭐 20 정도라고 요즘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내 피부에 더 잘 맞는 톤업 자차 얼마든 있다. 자, 5위 셀바이셀. 뭐 지속력이며 얼굴에 먼지 다 달라붙고 뭐 긁히고 석발템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단독 사용은 얼굴에 붉은기가 많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아이였다. 자, 4위 가민. 얘를 예쁘게 쓰려면은 맞춰야 되는 조건이 너무 많다. 오로지 손만으로 발라야 되고 첫발 하고 나서 1시간 동안만 예쁘다. 너무 큰 허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요거 단독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3위 셀퓨전시. 셀퓨전시 비비에다가 SPF를 안 넣은 것은 그냥 셀퓨전시에서 자사에서 많이 팔리는 자차를 더 팔기 위함이다 라고밖에 안 보이고 색깔이 너무 잿빛돕니다. 다크닝도 있고요. 다만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자차를 이미 내가 쓰고 있던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셀퓨전시를 뭐 커버력 이런 거 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력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뭐 등하원용 슈퍼용, 편의점용, 2~3시간 내외에 볼일 이런 때 쓰시면 될 것 같다. 자, 2위는요 에뛰드 가겠습니다. 이 컬러가 이제 비비계에서 요즘 유행하는 베이스 컬러인 약간 상아빛을 약간 떨어뜨린 비비 색깔이 이 에뛰드 색깔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비비 특유의 그런 영양감을 난 기름져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에뛰드 비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1위 미샤 초보양. 메이크업템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커버력 갖추고 있고요. 악건성 피부에서 건성 피부가 쓰기 좋은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한 촉촉함. 다만 다크닝 이 허들을 미샤에서도 아직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미샤에서 조금 더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비비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빠이!